어제는 HLB 리픽싱의 기산일이었으며 최저 조정가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글로벌 시황과 해외 종목 추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 금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픽싱 산정 기간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엑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합산한 최종 가중산술 평균 가액은 33,988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산일의 가중평균 산술 주가인 33,025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3,988원이 리픽싱 기준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 조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리픽싱은 최저 조정가액인 35,883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리픽싱 조정기간 동안 140만 8,742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122만 1,931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20만 6,913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리픽싱 조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90만 7,556주로 지극히 낮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차잔고는 205만 3,285주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리픽싱 확정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리픽싱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11월 28일과 11월 30일에는 리픽싱을 상세히 분석한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기왕 리픽싱 하려면 최저 조정가액으로 리픽싱이 돼야 좋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는데 드디어 최저 조정가액으로 리픽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리픽싱은 그 가능성만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악재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번 리픽싱은 의도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저 조정가액으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향파는 이틀 전에 리픽싱 확정 방송을 하면서 리픽싱이 최저 조정가액으로 마무리되면 인위적인 주가 부양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대놓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리픽싱이 있고 나서 또다시 보란듯이 주가 부양을 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돌발 악재가 아니라면 HLB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대상승 직전에 개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바닥을 뚫어준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출향파가 늘 강조한 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이 상승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점은 분명하니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리픽싱은 HLB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향파가 과거 리픽싱을 언급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리픽싱 상향 조정 의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리픽싱은 하향 조정만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상향 조정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리픽싱은 공매도와 함께 대표적인 불공정의 대명사였는데 상향 조정 의무화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픽싱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제약바이오 업계는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을 필히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픽싱 상향 조정 의무화는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지난해 4월에 이르러서 12월에 시행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시장에 공개되자마자 제도 개선 직전인 11월 말까지 CB나 BW 등의 메자닌 투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과 2021년의 제약바이오 회사의 자금 조달 내역입니다. 가운데 메자닌을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의 유상증자 비율과 비교해서도 2021년 메자닌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업과 메자닌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메자닌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1년은 전환사채 불패론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었고 제약바이오 업계 또한 메자닌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자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을 물색하면서도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픽싱 상향 조정은 제약바이오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계는 12월 이후에는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자명할 테니 서둘러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고, 까다로워진 투자 환경 속에서 메자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면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의 설득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발행된 제약바이오주의 메자닌 투자 중에서 최소 70% 이상이 리픽싱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당수 바이오주가 1년 동안에 많은 CB와 BW 투자를 유치했고, 최종 집계가 나오지도 않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70% 이상이 리픽싱을 했다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안 좋다 보니 리픽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가 무리하게 메자닌 투자 유치를 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주가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리픽싱을 조건으로 투자 유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출양파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러한 인위적 리픽싱에 관한 의구심과 개연성은 국내 주식 환경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력과 공매, 그리고 이들을 조력하는 회사의 오너가 한통속이라는 주장 또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끝낼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추정되는 리픽싱은 대부분 자금 여력이 좋지 않고 시총이 작은 회사들에게 발생하는 풍문입니다. 한때 코스닥 시총 1위를 기록했던 HLB 같은 대형 바이오주에서 생길 만한 노이즈는 아니라는 점을 주주 여러분들은 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무조건 장기 투자하기에는 오너와 운영진,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서 기생하는 세력들의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다는 추정입니다. 출양파도 장투를 하고 있지만 목표한 만큼 시세를 준다면 추세의 끝에서 매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출양파가 생각하는 HLB의 매도 시점과 고점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양파가 2019년 20만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전략 매도한 방송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해당 영상은 다른 유튜버를 팩트체크하면서 같이 공개한 자료이고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HLB 관련 방송에서는 20만원 전후에서 전략 매도한 계좌를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HLB 같은 세력주의 고유 패턴과 대시세를 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일부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양파는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에 대해서 매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장을 지켜봐왔던 통찰과 함께 출양파 추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공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안내를 통해서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추천 종목의 매매 전략에 관한 방송은 금일 저녁에 업로드하겠습니다.